안녕하세요. 저는 무신사에서 온 박미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나와 팀을 성장시키는 리뷰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네. 네. 우선 제가 다른 발표자분들은 다 서서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한 10일 뒤에 이제 출산을 해요. 그래서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인프콘 측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앉아서 발표를 하게 됐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개발자라고 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코드만 작성하는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하는 일련의 그 전체적인 일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의 각 단계별로 어떤 리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리뷰가 결국에 어떤 성장을 이끄는지 한번 저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개발자의 일이 무엇이고 또 리뷰가 무엇인지 가볍게 훑어본 후에 개발자가 일을 하는 그 각 단계별로 리뷰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네, 우선 개발자의 일과 리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까 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개발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코드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코드 작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일을 하는 어떤 환경이나 또 조직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의 과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발자가 하는 일의 과정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요구사항을 받고 문제를 분석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한 후에 배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모두 거치고 있죠. 그러면 리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리뷰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필요한 경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재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저희 그 개발자 관점에서 이 필요한 경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팀의 목표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재검토를 한다라고 저는 리뷰 자체를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개발자 리뷰 이렇게 치면 모두 예측하시겠지만 다 코드 리뷰에 대한 얘기만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개발자가 하는 일은 사실 일련의 과정 중에 일부가 코드를 작성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코드 리뷰에만 집중을 할까? 코드 리뷰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앞에 시간에 서지현님 세션에서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코드 리뷰를 얘기하려고 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자의 리뷰를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고자 하면 결국에는 앞에서 말했던 그 전체 일련의 과정,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일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나쁜 냄새는 빨리 발견할수록 우리가 고생을 덜 하겠죠. 당연할 거예요. 앞 단계에서 빨리빨리 문제를 발견을 할수록 수습해야 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리뷰들이 있다. 그게 바로 개발자의 리뷰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죠.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요구사항을 받아서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를 먼저 거칠 거예요. 이 단계 리뷰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모두 아시겠지만 요구사항 분석이란 것 자체의 정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어떤 상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새로운 제품 혹은 변경된 제품을 위한 요구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의 핵심은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변화를 위한 요구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야를 명확히 하는 게 사실 이 단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단계를 동료들 간에 서로 리뷰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획자가 어느 날은 고객한테 조금 그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 기획자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것이었고, 근데 이거를 하는 김에 부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그 주변의 장애물들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도 이번에 같이 내보내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넌지시 던졌어요. 기획자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이 요구사항을 받는 순간 디자이너는 이제 테슬라를 만들어야 할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개발자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자율주행차를 만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리뷰를 하지 않으면 각자 다른 결과물을 생각을 하고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가 일을 한 다음에 서로 결과물을 보고 당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에너지 효율 절감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리뷰를 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결과물을 다르게 생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조직에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당시에 저는 한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마케팅 팀의 리더가 저한테 왔어요. 그 당시에 저는 개발팀장이면서 쿠폰이라는 도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 인적, 시간적 리소스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이 쿠폰 도메인에 대해서는 외부 시스템을 그냥 우리 시스템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케팅 리더가 저한테 찾아왔을 당시에는 점점 그 외부 시스템을 우리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마케터의 요구사항은 이거였어요. 다음 달까지 하나의 쿠폰을 여러 명한테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사내 어드민 시스템에 추가해 줄 수 있냐.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럼 쿠폰 발급 관련된 로직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갈 기능들도 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면 생각보다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겠는데 다음 달까지 하기에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근데 이 기능이 왜 필요하다고 마케터는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케터 리더분한테 이 기능을 왜 요청하게 됐는지 다시 질문을 했죠. 그 질문 자체가 이제 리뷰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팀 리더는 다음 달에 그 나라에 어떤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열리는데 그 이벤트용 쿠폰 하나를 발급해보고 이 발급이랑 사용자의 어떤 추이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기능이 앞으로 마케팅팀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 뭔가 이벤트성으로 단발성으로 필요한 기능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외부 시스템에 이미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리더한테 이미 그 기능은 우리가 쓰고 있는 외부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그 기능을 사용을 하고 데이터만 우리 쪽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다시 제안을 했죠.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는 그 기능을 다 원하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 팀에서 와서 사내 어드민 시스템에 1대 N 발급 쿠폰을 기능을 제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의 핵심 문제는 이 기능이 우리 시스템에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 마케터는 이 쿠폰에 대한 기능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몰랐던 게 사실 진짜 핵심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 이런 그 마케팅 팀과 리뷰를 통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부족한 리소스 상에서 이거를 온전히 저희 시스템에 개발하고 있느라 어떻게 보면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 자체에 대한 리뷰를 동료들과 하게 된 효과는 당연하게도 개발 범위도 축소가 되고 또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유관부서에서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시점에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뢰관계도 향상이 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요구사항이나 문제 분석을 끝났다면 우리는 보통 설계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설계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해결책을 위한 문제 해결과 또 그 계획 과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에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저희 정말 많은 설계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아키텍처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드 로직에 대한 설계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구조 자체를 설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API 설계를 해서 리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설계 작업을 우리는 개발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 자체를 리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저도 그랬고 여전히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개발자가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어떤 견고한 설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기술에 매우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우 몰입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나 서비스 관점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나 하면 좋을 일을 하다가 결국에 정말 필요한 일을 주어진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료나 다른 시스템에게 주는 어떤 영향도 파악하는 것을 리뷰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되게 개발자로서 몰입을 하다 보면 제 것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시스템의 복잡도도 매우 높아지고 또 팀이 정한 어떤 설계 원칙들을 어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뱅크샐러드라는 회사에서는 이 테크스펙이라는 단계를 프로세스에 넣어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테크스펙에는 이제 개발자가 어떤 기능을 개발할 건지에 대한 요약, 그리고 뭐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기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 등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을 해요. 그리고 동료들의 리뷰를 받고 동료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합의를 했을 때 실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뱅크샐러드에서는 이미 이 설계 단계의 리뷰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첨부를 해두었고요. 제가 겪었던 어떤 설계 리뷰에 대한 사례를 또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것도 뭐 예전에 있었던 조직에서 경험했던 건데 실제로 그 조직이 되게 빠르게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 프로덕트가 성장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리소스가 어디나 그렇듯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거대한 이제 모놀리식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회사의 그러니까 서비스의 규모도 커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의 규모도 커지면서 기존 모놀리식 서비스에서 메뉴라는 도메인의 서비스를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 A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대한 하나의 모놀리식 서비스에서 메뉴 서비스를 분리하기 위한 아키텍처 설계를 부탁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미팅에 참여를 했죠.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개발자 A가 가져왔던 그 아키텍처 설계에는 정말 거대한
설계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뭐 당시에 이제 화두에 올랐던 용어들의 총집합이었는데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부터 또 조회와 명령을 분리하는 CQRS까지 이벤트 자체를 저장한 이벤트 소싱 막 매우 다양한 그 아키텍처 안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뭐 저와 저의 동료들 모두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우리한테 이 수많은 기술과 방법론들이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저희 동료들이 그 개발자 A한테 줬던 피드백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어떤 인적, 시간적 리소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 광범위한 아키텍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메뉴 서비스를 분리하기로 했을 때 우리의 룰은 뭐였냐면 레거시, 기존의 모놀리식 서비스의 변경점을 최소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위반했다. 개발자 A가 가져온 그 모든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려면 새로운 걸 구축하는 것만큼 레거시의 변경점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메뉴 서비스 분리라는 목적보다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게 되는 수단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할애할 수밖에 없는 설계안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죠. 그런 피드백을 받고 결국에 설계 리뷰에서 통과를 한 부분은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를 퍼블리시하고 컨슘하는 딱 이 부분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는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와 그리고 메뉴 서비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메시징 시스템 이렇게만 있어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메뉴 서비스 분리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딱 통과를 하게 됐죠. 이렇게 설계를 리뷰한 효과는 동일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구축해야 되는 범위가 매우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정이라는 효과를 얻었죠. 사실 그 전에 개발자 A가 가져왔던 그 아키텍처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리소스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예측도 불가능했어요.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다 수행해본 팀의 경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정이었는데 리뷰를 통과한 아키텍처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정을 산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당연히 유관부서에게 이제 약속한 일정, 약속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향상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익숙한 구현 단계의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구현 단계는 모두가 또 아시다시피 이제 특정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일부분 혹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현 단계의 리뷰라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게 코드 리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료와 짝을 이루어서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페어 프로그래밍도 구현 단계의 리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구현 단계의 리뷰의 목적 자체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기능, 요구사항을 정말 충분히 만족을 한 기능인 건지 그런 코드인 건지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발견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 다른 모듈이나 다른 도메인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는 않을지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성자가 만든 그 코드 자체의 설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 팀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현 단계에는 정말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에 정말 코드 리뷰가 잘 동작했다라고 생각했던 팀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 코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았었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당연히 이제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했는지 정말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작성자 코드의 어떤 확장성이나 응집도 등에 대한 설계 방향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코드가 개선됐었고, 그리고 다른 도메인, 모듈 혹은 다른 동료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까지 발견하는 단계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기술을 공유하고 팀 내 개발 규칙이나 또 문화가 수립되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퇴사를 이미 한 회사의 경험이기 때문에 실제 이거랑 부합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일부 갖고 있던 사례 중에 왼쪽에 보시는 코드가 한 동료가 이제 풀 리퀘스트를 올렸었어요. 코드 리뷰를 받기 위해서. 근데 되게 중요한 모듈이었는데 엄청 길었어요. 우선 길었다라는 거는 이 모듈이 책임지고 있는 그 영역이 한 가지 이상이라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분명 이 모듈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하게 재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면 어떻겠느냐라는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듈화가 잘 되었어요. 모듈화가 잘 되었고, 이렇게 어떤 모듈의 확장성이나 응집도를 반영한 피드백을 정말 하루에 여러 번씩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동료들의 코드가 개선되는 그런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요. 사실 앞에 목적이랑은 좀 이렇게 매칭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는 코드 리뷰를 하고 제가 코드에 대해서 어프로브를 할 때도 내가 왜 이 코드를 어프로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왼쪽 사례를 보시면 어느 날 개발자 동료가 되게 중요한 모듈에 대해서 큰 리팩토링을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리팩토링 된 PR을 정말 몇 시간을 리뷰를 하고 나서 결국에 저는 승인을 했는데, 그 승인을 내가 하게 된 실제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을 하고 어프로브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왜 이 코드를 승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저희 팀의 어떤 개발 규칙이나 문화가 수립됐던 케이스를 한번 첨부해 봤어요. 그리고 코드 리뷰를 어떤 규칙으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냐는 사실 많은 사례들이 있죠.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저는 개발 팀장으로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코드 리뷰 자체가 개발자한테 되게 중요한 업무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일에 되게 좀 포커싱을 많이 뒀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원 전체 캘린더에 우리 팀 전체를 추가를 시키고 코드 리뷰 집중 시간을 등록을 해놨어요. 그때 아마도 오전에 1시간 반을 이제 고정적인 백엔드 개발팀의 코드 리뷰 시간으로 등록을 해놨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조직, 그리고 다른 조직의 사람들도 그 시간은 피해서 뭔가 미팅을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백엔드 팀한테는 이 코드 리뷰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방해하면 안 되는구나를 좀 인지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코드를 작성하는 작성자는 그 코드가 담고 있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슈를 디스크립션에 매우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가이드를 줬어요. 사실 다른 동료의 코드를 리뷰한다라는 거는 이런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으면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코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디스크립션에 충분히 작성하게끔 그 코드 작성자의 의무로 계속 인지를 시켰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가 코드 리뷰 단계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인지 아닌지,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든 팀으로든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코드 리뷰에서 우리가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면은 그걸 이제 뭐 팀 내뿐만 아니고 회사 전체에 공유를 했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코드 리뷰 단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코드 리뷰 단계가 개발자한테 매우 중요함을 회사 전체적으로 인지를 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들은 제가 리허설을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책 매우 화제이잖아요. 근데 저 그 책을 다 보진 않았고 그 코드 리뷰 관련된 부분만 봤어요. 코드 리뷰 관련된 부분만 봤는데 그게 한 20페이지 정도 됐고 그거를 현재 있는 이제 무신사의 개발자 동료 몇몇 분들과 그 책을 읽고서는 코드 리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코드 리뷰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무엇을 시도해야 될까라고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책 20페이지 정도 분량을 읽으시고 사내에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네, 우선 그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단계부터는 사실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리뷰라는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뭐 리뷰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이 끝났으면 우린 테스트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테스트 단계 자체는 실제로 그 처음 요구 사항과 실제로 이게 동작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이고, 정말 많은 테스트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개발자한테 익숙한 테스트는 우선 소스 코드의 특정 모듈이 의도된 대로 동작을 하는지 검증하는 단위 테스트가 있고, 그렇게 단위 테스트를 마친 소프트웨어들을 결합을 해가면서 테스트하는 통합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 이게 요구사항을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인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들 자체는 사실 그 자체로 어떤 그 리뷰의 의미를 담고 있죠.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새로운 기능, 요구사항들이 부합을 하는지 그것을 리뷰하는 의미를 자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테스트를 수행했다라고 하면 리뷰를 끝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의 결함 자체에 내가 확신이 있을 때만 테스트가 끝난 것이 리뷰를 완료했다라고 이제 확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 자체도 우리는 리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체에 리뷰가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그래서 뭐 단위 테스트는 사실 많이들 하고 계시죠. 코드 리뷰를 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이 테스트 코드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의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우리 코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 코드 자체를 이제 리뷰하는 것을 테스트를 리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통합 테스트나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통합 테스트를 위해서 예전에는 포스트맨의 컬렉션 러너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저희 뭐 개발 환경이든 어떤 운영 환경이든 반영되기 전에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검증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이 테스트 시나리오 자체에 어떤 변경점이 생길 때마다 동료들의 리뷰를 받았죠. 그 변경점으로 인해서 이 테스트의 신뢰도가 깨질 수 있는지 아니면 신뢰도가 더 올라갔는지 그런 리뷰를 개발자 동료들과 모두 거치는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가 끝나면 저희는 이제 배포를 하겠죠. 최종 사용자한테 이제 우리가 그 새롭게 추가하고 반영한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단계인데,
실제로 우리는 배포 전에 리뷰하는 것들이 있죠. 배포 전에는 우리가 이번에 어떤 기능들을 내보낼 거야를 릴리즈 노트를 통해서 동료들과 이제 리뷰를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기능들이 언제 배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겠죠. 왜냐하면 뭐 리뷰를 통해서 특정 기능은 뭐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 중에 이 피크 타임에는 반영되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경우들이 생기면 이제 그 기능은 배포되는 시점을 좀 변경한다던가 이런 식의 조율을 위해서 우리가 배포 전에 이런 리뷰 활동들을 이미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뭐 많은 조직에서 그리고 많은 팀에서 이 빌드나 배포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실 거예요. 뭐 직접 하시는 팀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의 그 인프라를 관리하는 팀에서 해주시는 조직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자동화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빈번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용자한테 기능을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계속하죠. 뭐 초반에 구축했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빌드 배포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개선될 때마다 팀 내에서 혹은 팀 간에 리뷰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사실 배포를 다 하고 나서 리뷰하는 것들도 저희가 분명히 있어요. 배포를 하고 나서는 실제로 우리가 배포한 기능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한테 잘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들을 하시겠죠. 당연히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성능 테스트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사용자한테 나가보니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어떤 패턴들을 저희가 온전히 100%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상 못했던 사용 패턴으로 뭐 성능상 피크가 성능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리뷰하는 단계들을 이미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했던 테스트나 배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이 리뷰라는 행위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배포했다고 끝이 아니죠. 배포했다고 끝이 아니고 사실 저희는 장애 상황들을 모두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장애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흔히 장애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련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를 탐지를 하고 이 장애가 생겼다라는 걸 빠르게 공지를 하고 그리고 이 장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그 회사 내에 혹은 회사 밖에 이해관계자들한테 전파를 하고 장애를 빨리 복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 장애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후속 조치 단계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리뷰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장애를 복구하고 나서 이제 관련자들끼리 모여서 후속 조치라는 단계를 거칠 때에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 장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모두의 합의를 얻는 것, 매우 중요한 단계인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원인으로 이러한 장애를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액션 아이템들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장애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밝혀지는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관련자들의 리뷰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만 이제 다시는 같은 장애를 겪지 않겠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 어떤 장애 후속 조치 단계를 통해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장애를 겪었을 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근본적인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어떤 수립이 끝났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곱씹어 보니까 이거를
팀 내에서 이제 백엔드 개발팀 내에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추가 리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이거 실제로 뭐 그 팀에서는 뭐 QA, 그러니까 재발 장애 후속 조치 단계에서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QA 사이에 어떤 미스가 있었다라는 걸로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백엔드 개발팀 내에서는 이거 코드 리뷰 단계에서 나왔어야 된다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장애 후속 조치에 대한 리뷰를 추가적으로 더 수행함으로써 결국에 저희 팀의 코드 리뷰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게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혼자 일을 하진 않잖아요. 어디에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팀을 이루어서 팀의 목표를 향해서 갈 텐데, 우리가 그 단계에서 이 리뷰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로 우리 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서로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저는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개발자가 개발을 잘하면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가 되겠죠. 근데 각 단계의 개발자가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각 단계의 리뷰를 잘하면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뭐 IT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지만 저의 여전한 꿈은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개발을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더 높은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리뷰는 잘 생각해 보면 각 단계의 리뷰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팀원들이, 그리고 우리 팀이 지금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 개개인의 능력도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을 잘하는 팀이 된다고 저는 믿고,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모든 단계에서 리뷰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